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오후가 제 외래였는데 외래 5시 반까지 보고 6시부터 당직이어서 당직을 섰는데 갑자기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셔서 1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비몽사몽인데요. 1시간 자고 아침에 또 외래였거든요. 아침에 또 외래를 보고 오후에 또 갑자기 응급수술이 한 게 잡혀서 응급수술하고 지금 바늘땅역에 내렸는데 역시 그 여파로 저기 망경관까지 달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나요? 그쪽에서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돼서 제가 시계를 보고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넘겨주시죠.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한 500명 하지 않을까? 1000명 하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명을 발표를 해서 야 역시 좀 세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발표를 하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떠났고요. 조금 있으니까 학생들이 휴학계를 들고 휴학계를 내려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지난 2020년에 사인을 안 해줘서 사인 안 해준 스태프들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왜 휴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역시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백지화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고 정부는 한 명도 못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뭐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젊은 의사 학생들이 더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게 사직원이고요. 저기 휴학 신청서고요. 이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방입니다.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 안에 다 말라 비틀어진 OS 봉지하고 바카스 몇 병 이렇게 나뒹구는 걸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전공의들이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여기 와서 냉장고에 좀 맛있는 것도 채워줄 걸,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사진은 어젯밤 사진입니다. 제가 어제 밤샜다고 1시간 정도 잤다고 말씀드렸는데 2시쯤 소아과 병동에서 이렇게 오더 낸다고 하잖아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오더 내는 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이 다 바뀌어서 이게 옛날에 하던 그런 전산이 아니어서 수술은 1시간 하고 나와서 수술 뒤에 이렇게 전산 작업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소아과 병동에서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오더니만 저렇게 우유하고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초코파이 같은 거하고 이렇게 주셔서 먹었는데 예전엔 저런 게 많았거든요. 병동에서 전공의 시절에 일하다 보면 불쌍하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챙겨줄 때 정말 너무 고마웠는데 한 20여 년 만에 잠도 1시간 20여 년 만에 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런 거 받는 것도 한 20년 30년 만에 받는 것 같아서 사진 한 장 올려봤습니다. 다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줄여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OECD 이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떤 자료를 믿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OECD 보시면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 한의사 빼면 2.0,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의대 졸업생은 많으냐?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졸업생이 7.26이죠. 보면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또 의사협회나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의사 증가율을 봐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가 빨리 증가한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 거고 뭐 의사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런 문제 킬러 문항을 잘 푸는지 몰라도 아주 산수에 좀 약한 그런 느낌인 게 왜냐하면 분모가 작죠. 기본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늘어도 비율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1980년 전후에서도 의과대학을 많이 만들고 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죠. 50대, 60대, 70대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10년, 20년 지나면 저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죠. 뭐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 한 명이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히 능력이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외래 건수는 엄청나게 많죠. 15.7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월등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OECD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해설집이 있습니다. 해설집을 읽어보시면 자, 이 자료를 보는 건 좋은데 1년에 병원에 외래에 몇 번 오는지 그 보는 건 좋지만 꼭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한국하고 일본은 참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별 수과제거든요. 행위별 수과제는 뭐냐면 제가 뭘 하면 할수록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제 같으면 환자가 외래에 한 번이라도 더 오면 나한테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자주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약 받으러 오시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 약 받으러 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 오면 동네 병원으로 대부분 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약을 길게 주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같으면 다 그렇진 않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병원에 자주 오면 아무래도 행위별 수과제 하에서는 저런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 보시면 진료 시간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몇 분 정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1분 미만도 있죠. 6.2%. 일본에서 3분이 18.4%, 3에서 5분이 39.2%. 제 환자들은 들어오시면 벌써 엉덩이를 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가시려고. 아니, 좀 앉아보시라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 다음 환자 있는데 선생님 좀 밖에 보니까 열 몇 명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한 그게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거든요. 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3분 진료에 우리 모두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적어도 15분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15분 정도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으면 23명인가 이상 못 보게 하거든요. 그게 하루에 외래 볼 때 23명 이상 보면 충분한 진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 너무 3분 진료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15분 진료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15분 진료를 하면 수가를 더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15분 진료하면 1시간에 몇 명 볼 수 있습니까? 4명 볼 수 있잖아요. 저 1시간에 저기 심장내과 이런 데 와보시면 1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보죠.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혈압 재잖아요. 본인이 재잖아요. 그 뚜룩뚜룩뚜룩 출려가잖아요. 들고 들어가서 선생님 보여주잖아요. 그럼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럼 혈압 괜찮네요. 그리고는 그냥 약 받아서 3개월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나오시잖아요. 누군가 심장내과 앞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들락날락하는 환자들 시간을 재보니까 채 1분도 안 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직접 찍었는 독립영화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1분 진료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극단적인 경우도. 그래서 우리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병상 수는 월등히 많아요. 우리는 의사는 엄청나게 적은데 병상은 OECD에 비해서 3배, 4배가 되거든요. 뭐 의사도 슈퍼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렇게 입원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장비 보시면 미국에서 무슨 아주 첨단 장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부터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많이 사는 이유는 그런 검사를 많이 해야 돈이 많이 남거든요. 환자한테 설명을 아무리 오래 해봐야 그것은 돈이 안 되고 빨리 MRI 찍고 CT 찍고 PET 찍고 뭔가 병원에 있는 장비로 검사를 많이 해야지 돈이 많이 되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장비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좀 기형적인 사실 환자하고 얘기를 오래 하고 그래야지 그 환자의 아픔도 들을 수 있고 왜 아픈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2025년이면 들어가게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병원 이용일 전망을 보시면
2022년하고 2035년 비교해보면 외래는 12.8% 정도 고령화 때문에 증가할 것 같고 입원 환자는 45.3% 증가할 것 같거든요. 아까 연세 많은 선생님들은 은퇴하신다고 얘기했고 환자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인구가 한 70에서 100만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 인구는 한 700만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어디 가 있는지 매우 보고 싶은데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 80시간이 돼서 한 주에 80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 52시간 시대에 주 80시간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원로 선생님들 같으면 120시간, 130시간 일했거든요. 한 주에. 라떼는 말이야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 80시간이니까 엄청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생님들이 졸면서 약물을 잘못 섞어서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외국에도. 그래서 전공생님들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의료 사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 80시간이 되는 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주 80시간 되면 어떻게 시간을 맞춰줘야 되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를 다 가야 됩니다. 그 연속 당직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주 80시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희는 여름에 5일 정도 휴가를 가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를 지금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주일씩 풀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워라밸을 중요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이미 MZ세대 의사들은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의 의사들처럼 뭐 휴가 한 번 안 가고 20년 이렇게 병원 개원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옛날에 계셨는데 요즘 젊은 의사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옛날만큼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지역별 보시면 뭐 여기 대구 경북이니까 경북 보시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밖에 안 됩니다. 동국대, 사실 동국대 병원 서울에도 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래 경북에 있는 의과대학이라 하기 힘들지만 의대에 겨우 달랑 한 개 있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기 3.1명, 이게 해마다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서울의 종로, 강남, 중구하고 군위, 영양, 봉화하고 비교하면 의사 수가 14배 차이가 납니다. 뭐 의사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서울, 강남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역에는 의사가 엄청 부족하죠. 제가 중이염, 축농증 이런 거 수술할 때 저기 영양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이렇게 오셔서 겨우 10시, 11시에 병원에 오셔서 진료받고 또 잠깐 진료받으시면 또 가시면 해가 지죠. 왜냐하면 중이염, 축농증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편차는 너무 심하다, 의사 수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분만하고 응급이 문제인데요. 산모가 진통이 와도 1시간 이내 병원에 갈 수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250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 분만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곳이 43.2%나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뭐 태백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한 상태고, 응급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6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보면 250개 시군구 중에 39.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로 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십시오. 자, 분만의료 취약지는 A, B, C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거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심각한 게 A 등급인데 경북에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이 심각한 A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보시면 평창, 정선, 화천, 인제군이 A 등급인데 밑에 보면 도내 유산율 고위험 지역이 있죠. 유산을 가장 많이 하는 전국 1위가 정선이고요. 전국 2위가 평창, 인제.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있는 A 등급하고 순서가 똑같거든요. 물론 산모가 유산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분만 취약지하고 이 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죠. 저기 보시면 도내 군 지역 같으면 평균 거리가 24.2km인데 서울 같으면 임신 출산 관련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평균 거리가 1.1km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역하고 서울 수도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응급의료 접근권인데요.
60분 이내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서울은 90.3%가 1시간 안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남, 경북, 강원은 50% 겨우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접근성입니다. 보면 경상북도 같으면 무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20km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데 서울은 2.9km밖에 안 되는 그런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뭐냐면 입원 사망 비격차하고 뇌혈관 질환 사망 비격차인데요. 어떤 질환으로 환자가 오게 되면 예측을 우리가 하죠. 예측 사망자 수인데 그 예측 사망자 수 분의 실제로 사망했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1.16을 초과하면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경상북도가 1.25죠. 서울은 0.93. 서울은 더 적게 죽는 거죠. 예측보다. 그렇지만 경북은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망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 사망비도 보면 서울은 0.95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1.17로 이런 차이가 의료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최근에 의성군 보건소도 갔다 왔고 산청군 보건의료원도 갔다 왔습니다. 열받아서 갔다 왔는데 물론 저기만 가려고 가는 건 아니고 직접 가보려고 가봤는데 왜 열받았냐 하면 산청군 의료원 사태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산청군에 의사를 못 구해서 6수, 7수까지 해서 못 구해서 3억 6천을 주고 내과 선생님을 한 분을 구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계신 연세 많은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또 오신다 했다가 안 오신다 했다가 오신다 했다가 결국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산청 같은 곳은 3억 6천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걸 이제 단순히 의사들은 저렇게 월급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 월급보다 4배, 5배 정도 되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분한테 저 3억 6천을 줄 때는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조건만 보면 가고 싶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겨우 지금 내과 선생님을 구해서 내과 보고 계신데 저기에 공중보건의사, 군대 대신 가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7명, 8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빼서 지금 서울에 빅5 병원에 보내놨습니다. 이 의사 파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해서 서울 쪽 큰 병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중보건의를 빼서 서울에 보내는 거죠. 말이 되나요? 산청에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저러는데 의정보건소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빠져나갔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못 들은 제가 다른 루트로 알아보고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기 공보의 선생님이 소아청소년과 전공했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빅5 병원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성 아시겠지만 근처에 가보면 소아과가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 선생님이 소아청소년과 전공하신 선생님이 맞다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뒤에 응급실 뺑뺑이 얘기할 때 하시는 저는 어젯밤에 응급실 뺑뺑이를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 그래서 대구시장도 대구 이제 해결한다고 막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어제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환자가 호흡 곤란이 있는데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설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연락이 왔냐 그러니까 119가 연락이 왔는데 대구의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전부 안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받아줄 거냐 묻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이걸 그럼 내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안 받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봤거든요. 조금 한 2시간 지났는데 경상남도 산청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산청 119에서 왜 전화가 왔냐 하니까 여기 지금 입으로 코로 막 피가 막 나오면 막 쏟아지는데 경남에 있는 그 근처 부산까지 다 전화해보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다 전화했는데 다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응급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7번째 환자였거든요. 그 환자가 제가 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응급실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근데 노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셨거든요. 1시간 반 119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산청에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언론에 해결한다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 뺑뺑이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119가 보는 보드판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산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런가? 왜 일로 다 오는가? 그래서 보니까 전부 불가입니다. 병원마다. 무슨 이유로 불가? 의사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 같으면 어떤 환자가 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인데 상급종합병원조차도 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 어제 산청에서 환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지역 차이는 그렇다 치고 이 필수 의료의 공백은 서울 수도권도 뭐 크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뺑뺑이로 사망하는 건 대구에서 작년에 4층에서 여학생 14살이죠. 떨어졌는데 2시간 반을 대구를 헤맸습니다. 저기 동이동에 있는 병원 갔다가 대명동 병원 갔다가
저희 병원에도 연락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시간 반 만에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왜 안 받아줄까? 왜 안 받아주냐 하면 배우 의료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에서는 받고 싶죠. 받고 싶지만 받았을 때 응급의학과가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응급의학과 받아서 다른 과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환자가 왔는데 좀 봐달라고. 근데 거기 전문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그 응급의학과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으면 각 과에 연락을 해보고 오케이, 다 모든 과가 오케이 하면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증 외상이 제일 낮죠. 분야별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률 보면 중증 외상이 56.5%로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이 오면, 뇌출혈 환자가 오면 한 과만 보면 됩니다. 신경외과만 보면 되죠. 근데 그렇죠. 뭐 신경외과 의사가 너무 적은 게 문제긴 하지만 중증 외상이 오면 보세요. 떨어지면은 일단 흉부외과, 폐 물차면 흉부외과 봐야 되죠. 일반외과 봐야 되죠. 신경외과 봐야 되죠. 하필이면 귀 쪽으로 떨어지면 저희도 봐야 되고 여러 과가 다 봐야 되니까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저렇게 연락을 하면 사실 119가 외국 같으면 캐나다나 뭐 선진국에서 119가 오다가 차 세워놓고 대학병원에 전화해서 가도 되냐고 물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 119가 왜 차를 깜빡이 켜놓고 서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들어와야죠, 당연히.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란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119 구급대가 재이송 현황인데 못 들어오는 이유, 자꾸 재이송 되는 이유는 전문의가 그래도 의사 부족이죠.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의가 부재한 그 다음에 병상이 부족이고 이래서 이 뺑뺑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아산병원 2,700병상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 큰 병원이죠. 크기로 따지면. 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일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깨질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뇌출혈인 거예요. 본인이 와서 본인이 진단받은 거잖아요, 그냥. 그럼 바로 수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7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님이 쓴 글인데 빅5 병원에도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2~3명밖에 없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한 분은 외국에 가셨고 한 분은 뭐 휴가를 가셨나요? 왜 지방에 있어서 저 간호사를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이 저 정도면 대구에 있는 큰 병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병원은 훨씬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 저기 보시면 저건 학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면 지금 전국에 85개 전공의 수련병원, 신경외과 수련병원 중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33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눠보면 한 병원에 2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3~4명이 있어야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데 2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365일 거기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KDI하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또 뭐 서울대 홍 교수님 세 분 자료가 지금 많이 얘기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그 자료도 뭐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믿지 못하면 그럼 어떤 자료를 믿겠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국가 용역을 줘서 고사연하고서 나온 자료거든요. 보면 한 2035년이 되면 27,000명이 부족할 거고 2050년이 되면 22,000명.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상당히 우리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고령화율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의사를 많이 증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그때 뭐 합의를 해서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많은 선생님들이 개원하시고 막 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는 들었지만 의대를 줄였는지는 아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찾아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정원이 왜 줄었지? 줄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약분업에서 그냥 뭐 의약분업 됐고 의사들하고 합의하는데 여러 다른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의대 정원은 왜 줄였지? 무슨 근거로 줄였지? 찾아보니까 의사들하고 전공의협의회에서 한 30% 처음에는 줄이자고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10%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2020년 얘기입니다. 2020년은 뭐냐면 딱 10년만 드리겠다는 얘기였거든요. 3058에서 다시 2032년이 되면 3058로 돌아가는 거였고 그중에 300명은 의료 치약지의 의사를 뽑는 거였고 50명은 의과학자고 그런데 이게 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하고 이런 데서 막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면 지금 좀 미안한데 반대한 게 너무 적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공공의사를 훨씬 더 많이 뽑아야지 이 정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겠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반대 쪽에서는 그래 반대한 게 아니고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2,000명이 했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국정 지지율은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의사들이 미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의사들을 막 야단치고 때리면 때릴수록 그렇게 했는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거는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뭐 지금 학원가에는 이미 이거 돌리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학원을 가보면 좀 느껴지는데, 이미 입시 쪽에 가보면 이 3,000명이 더 올라가면 그 3,000명을 채우기 위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걸 만약에 백지화 하잖아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강남 학원가하고 대구 학원가하고 이런 데서 가만히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저희는 뭐 좀 줄여 한 1,000명이면 어떨까요? 뭐 1,500명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입시 저런 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의대 교육이 가능할까? 이거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이건 뭐냐 하면 우리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거 기초입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6년 다니는데 2년은 기초를 배우고 나머지 4년은 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임상을 배우거든요. 기초교수입니다. 기초교수를 의과대학 인증평가할 때 25명이 넘어야지 인증평가에 통과할 수 있는데, 저기 보면 4개 대학은 지금도 인증평가 기준 미달입니다. 미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턱걸이 있는 학교 많죠. 25, 25, 25, 25, 25는 4개 학교는 저 일부러 맞춘, 억지로 맞춘 겁니다. 저 기준에. 근데 여기서 만약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저기 정부에서는 1,000명 더 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해부학 교수, 지금 해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없는데 별로 어떻게 어디 가서 1,000명을 뽑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우주에서 데려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과대학 교수는 그렇게 1,000명을 뽑고 싶다고 해요.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뽑고 싶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임상하는 사람들도 자꾸 나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업이야 오전반, 오후반 하면 되죠.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 한 세대긴 한데, 수업이야 오전, 오후반, 강의실 수업이야 하면 되지만, 사실 사채 기증을 하신 분 한 분을 모셔놓고 몇 명이 사채 실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많이 기증이 되는 학교는 6명, 7명이 한구를 하지만, 기증이 많이 안 되는 학교는 30명, 40명이 한구를 하거든요. 그걸 차이가 있겠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의료 인문학, 의료 윤리학 이런 수업은 몇 명씩 이렇게 같이 쪽방에도 가보고 같이 이주노동자 진료소에도 가보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이웃들 사정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2,000명이 한꺼번에 오면 그럼 수업 불가능하죠. 뭐 PBL, TBL 이렇게 해서 팀 베이스드 러닝, 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런 거 하라고, 그거는 소규모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라고, 강의실 교육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하라고 계속 권하면서 저 정도로 한꺼번에 준비도 안 된데 의과대학생들이 오면 그런 수업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대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교수들을 상대로, 의과대학 교수들 상대로 해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면, 기초의학 교수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 2.9%죠. 97.1%가 기초교수 부족하다. 그 밑에는 임상교수 부족하다. 의대에 있는 교수들이 저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럼 전국 40개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써냈느냐? 당신들이 3, 4천 명 교육할 수 있다고 써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거는 의과대학에서 써냈다기보다는 학교 전체에서, 학교 전체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게 그 학교의 파워하고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공의로 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써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의대 증원을 되게 바랐고, 이렇게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처음엔 되게 기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2,000명을 어떻게 증원할지에 대한 안이 전혀 없이 그냥 2,000만 때린 거죠. 자, 2,000 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2,000을 어떻게 뽑을 건데, 그게 전혀 없어서 공공의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의사 제도를 해서 2,000명을 뽑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게 결국 시장의 실패잖아요.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이 지경이 된, 지역의료 그 다음에 필수의료가 이렇게 된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의료를 시장에 맡겨놔서 그 시장의 실패로 생긴 문제인데, 여기다가 2,000명을 다시 시장에다 더 얹어놓는 거잖아요. 지금도 11만 의사 중에 3만 명 이상이 피부 미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필수나 지역으로 일부는 가겠지만 지금의 그 공백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뽑을 때부터 이분이 지역에 가서 나중에 10년, 15년 의무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이분이 의무적으로 필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2,000명을 늘리는 건, 그렇게 늘릴 것 같으면 3,000명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2,000명 늘리는 거는
경쟁만 더 심해져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안들이 지금 다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가까이 일본을 보면 지금 의사사회에서는 일본이 정원을 줄인다는 것만 자꾸 광고하는데 지금은 몇 명 조금 줄이는 그런 게 있지만 그동안은 일본은 늘렸다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2007년에서 2023년까지 한 32% 느린 23% 정도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를 서서히 늘렸습니다. 200명, 300명씩 이렇게 서서히 늘렸지 한꺼번에 65%를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역 의사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양에서 의무적으로 10년, 15년 일하고 싶은 의과대학생이 있으면 여기 대구에 있는 의과대학에 뽑을 때 그런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 의무적으로 나중에 일할 학생을 뽑아서 등록금하고 여기서 생활비 그다음에 수련 받을 때 모든 드는 돈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 겁니다. 대주고 그 사람이 의사가 되면 그 지역에 가서 10년, 15년만 의무적으로 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그 지역이 많이 남죠. 저 90% 이상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역의사제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자치의대라고 있는데 공공의대 그런 모델인데 그런 의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학생을 뽑습니다. 학생을 뽑아서 그 의대에 이렇게 보내서 교육을 맡기는 거죠. 교육을 맡기고 마찬가지로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그런 식으로 뭐 제도를 만들고 의대생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의사 수급 분과회가 있어서 이 의사 수를 정부에서 저렇게 2,000명 딱 정해놓고 한 명도 못 줄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에서 우리는 의사가 부족하자니까 한 명도 못 늘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계속 의사 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빠진 거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빠진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의사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의사 수를 못 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당한 오해죠. 그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정하는 거지 의사들이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의사 분과에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계속 의사 숫자를 고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일본 정부는 의사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저희도 오늘 보니까 뭐 4월 달에 대통령이 뭘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진정성을 갖고 만들려면 시민사회가 다 들어와서 같이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나중에 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저렇게 짜집게 있는 거 그냥 땜질 처방이지 사실 읽어보시면 안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필수의료 보강이나 공공의료 보강이나 결국 같은 말인데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어떻게 공공의사를 배출할 건지 그런 얘기도 없고 옛날에 실패했던 제도만 반복하고 수가 올리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시면 별로 실속이 없다. 또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뭐냐면 지역의사제를 그냥 지역 정원을 대구도 지금 40에서 60% 뽑고 있고 부산은 80%, 전남대는 90% 지역 학생만 뽑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왔다가 반수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큰 공부한 다음에는 결국 또 인터넷 리전트를 서울로 가고 이러니까 지역은 의사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남대 같으면 90%를 지역 학생을 뽑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의무적이진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뽑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사전에 그런 걸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우리 공공병상이 너무나 적다는 거. 그래서 공공의사만 늘릴 게 아니고 그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 특히 지금 울산 같으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서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저렇게 무산시켜서 뭐 제2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도 크기를 엄청나게 줄이고 지금 제대로 될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정부가 바뀐 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뭐 그전에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하진 않았지만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도 뭐 지금 사실 코로나19 시기에 공공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70에서 80%를 입원 치료를 시켰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회복기 지원 예산도 제대로 배정을 안 하고 해서 공공병원이 죽을 지경이었죠. 근데 이번에 의사 파업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공공병원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얼굴도 두껍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보면 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의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의료를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란 말이 필수료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없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가짜다, 뭐 그러면서 시민행진을 같이 서울에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2,000명 늘어나면, 3,000명 늘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늘어난 의대에 와야 할까? 지금처럼 그러면 저기 시대인 저런 학원이 있나 봐요. 전국 정시 모집의 50%가 저 출신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학원 출신이 전국 의과대학 정시 모집의 50%를 차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킬러 문항 잘 풀고 국영수 잘 풀고 수능에 특화된 아이들이 의과대학에 오는 것이 옳은가? 그 문제를 근본하는 거고, 1990년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대 물리학과 제일 높은 의대가 별로였죠, 보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나는 3,000등 안에 들었어,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도 그런 거죠. 난 정말 고생해서 난 모든 걸 다 바쳐서 의대를 왔는데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나면 내가 선배들처럼 그런 걸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겠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줄 학생이 없습니다. 그 학생을 찾지를 못합니다. 인문대 사회대는 그런 학생이 많지만 의대에는 그 기준을 못 맞춥니다. 소득이나 그런 수준을. 그 정도로 이미 의대는 아주 고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심각하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게 동아일보 헤드라인,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래 되면 2,000명이 늘어나면 2등급도 의대에 올 텐데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2등급이 의대에 오면 안 됩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2등급이나 3등급, 4등급까지도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사를 뽑는지를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고, 미국의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은 역경 점수를 매깁니다. 뭐냐면 이 학생이 의대 지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느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자기가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거를 점수를 매겨서 의대생 뽑을 때 반영을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저 과대학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 인디안 원주민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저 의대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한 다음에 다시 원주민 마을로 보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의과대학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런 게 참 좋겠고요. 자, 이제 뭐 이 방송을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부탁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 한 개 넣고, 모든 파업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사도 노동자성이 있기 때문에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의사들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장이 정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장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갑대갑의 대결이잖아요. 갑대갑, 강대강의 대결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암 환자들이 계속 수술이 밀리고 있거든요. 암 환자들 하루하루가 정말 급한데 수술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아무리 이런 뭐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중환자실, 그 다음에 수술실, 응급실 이런 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장 넣고, 2000년 의약분업 때 대구에도 그때 같이 했었죠. 그때 보면 전공의 참의료 진료단이 있어, 참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 계실 텐데, 참진단이 있어서 참진단은 전체 전공의 한 10% 정도 참진단을 구성해서 각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장이 뭔지, 그 주장이 어떤 거라고 설득을 해야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백지화만 얘기를 하고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그걸 정책의 변화로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복귀해서 같이 환자를 보면서 의료개혁을 같이 좀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그게 여건이 안 된다면 예전에 참진단처럼 필수의료 영역에서 같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병원에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싶은데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정말 급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도 한 달 겪어보니까 밤에 있어 보면 심폐소생술 이런 게 2개가 동시에 뜨면 저희들 2군데 동시에 달려가기 힘들거든요. 밤에 물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돼야 되죠.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이 잘 안 굴러가는 것은 병원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거라서 지금 저희 병원만 해도 30-40% 의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갑자기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이대로 2달, 3달 계속 가게 되면 틀림없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 이제는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시민들이 나서서 시민의 시간으로 옮겨야지 이걸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예, 대구 시민들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